캐나다 이민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취업 후 이민, 아니면 유학 후 이민,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각각의 어떤 방법인지 감은 좀 잡히지만 무엇이 본인에게 더 옳은 선택인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인터넷에 찾아와도 광고성 내용들만 잔뜩 보이고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옵션 중 제가 생각하는 유학 후 이민의 가장 큰 장점을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 12년 전인 한국에서 30이 될 때쯤에 워킹 홀리데이라는 비자로 혼자 캐나다에 건너왔고요. 지금은 캐나다 공공기관에서 한국 돈으로 수조원 규모의 건설 사업 예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동이라고 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캐나다 같은 영어권 국가로 이민을 가시려거나 이미 건너오신 분들이 현지에서 본인의 이력을 가장 잘 살려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전문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저마다의 처한 상황들이 다를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예전에도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유학 후 이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는 장점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학 후 이민은 말 그대로 캐나다 현지 학교로 유학을 통해 영주권까지 연결시키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이 유학 후 이민은 몇몇 소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결국 유학 후, 취업 후 이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유학 후 이민의 가장 큰 장점은 유학 그 자체보다도 다름이 아닌 유학이라는 방법을 통해 최대 5년까지의 독립적인 체류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사실 이민하는 과정은 비자 싸움입니다. 즉 체류 신분이나 공부 혹은 일할 수 있는 신분을 어떻게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영주권까지 연결시키느냐죠. 이런 중간 과정 없이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AIPP처럼 바로 영주권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경우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고요. 여튼 유학으로 캐나다에 오시게 되면 유학하는 기간은 스터디 퍼밋으로 머물 수 있고 2년 이상 과정을 졸업하시면 최대 3년까지 고용주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포스트 그레듀에이션 워크 퍼밋이라는 즉 졸업 후 워크 퍼밋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PGWP라고 부르는 워크 퍼밋인데요. 사실 이런저런 체류 신분 연장 과정을 직접 거쳐본 제가 보기엔 이것만으로도 유학 후 이민은 투자한 시간과 돈값은 한다고 봅니다. 즉 2년의 시간과 학비를 투자해서 5년의 체류 신분을 사는 거죠. 그리고 혹시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분들이 있으면 배우자는 바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자녀분들도 공립학교의 무상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더더욱 돈값을 하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저는 유학 후 이민은 이미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유학 후 이민의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유학하는 기간 동안 현지 교육과 현지 사람들에게 노출되면서 캐나다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재밌게도 제가 캐나다 와서 많이 느낀 것이 맹모 삼천지교의 이야기가 바로 이민 1세대들에게도 굉장히 크게 적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민자들끼리 하는 우스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바로 이민 후에 본인 직업은 공항에 픽업 나온 사람을 따라간다고요. 이게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 캐나다 와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민자들의 현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직장인으로서의 이민 1세대 분들이 캐나다 현지 사람들이랑 경쟁하면서 정착하기가 힘든 게 물론 한국 사람들에게는 영어가 굉장히 힘들고 한국과 너무 다른 것들이 많아서 현지 직장에서 자리 잡기가 힘든 것도 있지만 막상 이민 생활을 해보니까 먼저 이민 와 있는 다른 이민 1세대 분들이 그거 다 해봤는데 어차피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이런 거 해보세요. 혹은 저런 거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나중에 오시는 이민 1세대 분들이 도전이라도 해볼 기회를 더 없애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결국 이게 이민 1세대 분들의 악순환 같은 건데요. 한국 분들에게는 특히나 영어가 굉장히 배우기 어려운 언어인 만큼 이민 가면 의뢰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 사무직은 취업이 힘드니까 몸쓰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도전도 더 해보고 싶고 성공하실 수 있는 분들도 오히려 그런 주변 이야기들 때문에 제대로 도전도 못 해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현지에서 잘 자리 잡아서 정말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분명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적잖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야기가 좀 많이 돌아왔는데요. 결국 이런 이유에서도 저는 유학을 통해서 캐나다 사람들이 어떤 걸 배우고
졸업해서 어디에 취업해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학교나 전공을 선택하냐는 것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어 드릴 예정인데 지금 간단하게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학생들 상대로 장사하는 곳은 가지 마시고요. 현지 사람들도 정말 선호하는 학교와 학과를 가세요. 예전에 제가 직접 유학과 진로 방향에 대해서 1대1 상담을 해드렸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캐나다 학교에 입학하고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동희님, 첫 수업을 가봤는데 대부분 현지 사람들이고 영어 못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제대로 잘 골라 가셨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학생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곳들은 왜 그런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학 후 이민의 장점에 대해서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흔하게 예상하실 수 있는 현지 직업 교육을 제대로 다시 받는다든지 현지 학력과 이력을 쌓는다든지 혹은 공부하는 동안 해당 분야 영어에 대해서도 좀 더 배우게 된다든지 하는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장점들은 어떻게 보면 유학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당연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장점, 특히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장점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개개인의 앞으로의 이민 생활을 굉장히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점이라서 오늘 다시 한번 유학 후 이민의 장점이라는 이 영상을 통해서 거듭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들에서 유학 후 이민이나 취업 후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